오종혁 국어TV. 예, 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국어쌤입니다. 자, 오늘은 목성균의 새한도라는 작품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선 후기 이제 서화가 김정희 아시죠, 여러분? 예, 그 그림, 김정희가 그린 그림이 이제 새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예, 송백 같은 소나무 잣나무예요. 선비의 절조와 제주도의 유배 중인 자신의 처지를 표현한 작품이 이제 새한도입니다. 추사 김정희의 동명의 문인화가를 연상시키는 수필 제목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 들어갈게요. 첫 번째는 이제 집안 어른께 세배 드리러 간 길이 나옵니다. 예, 부자가 나와요. 휴전이 되던 해 음력 정월 초순입니다. 한 53년도 7월 27일 휴전 협정일이거든요. 이거 배경이 나온 거죠. 그렇죠? 시대적 배경이 한 53년도. 해가 설빛한, 자, 해가 져서 햇빛이 좀 없는, 그렇죠? 시간적 배경, 어두스름한 그런 배경이고요. 강 나루터의 장소적 배경이 나왔죠. 아버지와 나는 인물 나왔죠. 인물 사건 배경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작은 증조부께 이제 세배를 드리러 가는 길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경제적으로 이제 굉장히 가난한 시대고요. 강 나루터는 이제 충북 괴산군의 달천강이라는 단월나루 상류라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도 좀 알시면 좀 더 생생하게 와 닿으리라 생각돼요. 두 번째입니다. 강 건너편에 있는 나룻배입니다. 그래서 강만 건너면 바로 작은 댁인데 배가 하필 강 건너편에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요. 그죠? 강을 건너달라고. 그랬더니만 그 건너편 강 언덕 위에 이제 뱃사공에 오두막집이 있는데 납작하게 엎드려 있었다. 이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화류법을 썼죠? 노랗게 식은 햇살, 마치 시적인 표현이 나왔어요. 공감각이죠, 공감각. 그죠? 시각을 촉각화했으니까 동그마니 외따로 이제 오뚝하게 드러나는 외딴 집이라고 합니다. 지붕 위로 하얀 연기가 저녁 강바람에 산란하게 흩어지고 있었다. 그 오두막집 삽작, 사립작이라는 건데 살인문이에요. 그 앞에 능수 버들나무가 맨 몸뚱아리로 비스듬히 서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의인법을 써가지고 앙상하게 비스듬히 서 있었다는 얘기고요. 뱃사공의 오두막집을 묘사를 한 겁니다. 아셨죠? 둥치라는 것은 이제 나무 구루라고 하는데요. 이 둥치에 비해서 가지가 부실한 것으로 보아 고목, 그러니까 거의 말라 죽은 마른 나무라는 거죠. 자, 나루토의 세월이 느껴졌다. 그만큼 이제 오래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나루토가. 강심은 이제 강 중앙인데요. 거기만 남기고 강은 이제 얼었고요. 해가 넘어가는 쪽 캄캄한 산기슭에는 눈이 쌓여 있네요. 그렇죠? 나루토의 마른 갈대는 사각사각 음성 상징어죠. 아픈 소리를 내면서 비유를 썼어요. 신음을 한다는 얘기니까. 온몸을 회오리바람, 돌개바람이 막 부대끼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렇죠? 겨울철에 그 스산한 이런 장면 떠올릴 수가 있겠죠. 스산한 장면. 마침내 해는 이제 서쪽으로 떨어지고 갈대에는 더 아픈 소리를 신음처럼 질렀다. 직유법을 써서 배경 묘사를 아주 탁월하게 했네요. 이 부분에서는. 자, 세 번째입니다. 아버지의 완강함.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사공의 존재 가치. 그러니까 사공과 이 아버지의 대비적인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제 요소예요. 나룻배는 건너오지 않았다. 나는 뱃사공이 나오나 하고 추워서 발을 동동거리며, 그죠? 안타까워하거나 다급해할 때, 그죠? 하는 행동들이죠. 아버지와 이제 대비되는 글쓴이의 행동에서 이제 추위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잘 드러나 있고요. 아버지가 팔짱을 낀 채 부동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추위에서 벗어나고 싶어 발을 동동거리는 글쓴이 행동과는 이제 대비된다. 그만큼 이제 아버지의 태도, 성격 이걸 알 수가 있던 거죠. 자, 사공 내 오두막집 삽작을 바라보고 있었다. 학수고대 몹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버지는 이런 부동의 자세로 지금 서 있죠. 둥치처럼 비유를 썼고 요지부동으로 이제 부동심을 갖고 의지를 갖고 견디고 있는 거예요. 자, 아버지와 나는 굉장히 대조적인 자세가 지금 드러난 겁니다.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학수고대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자, 다시 한번 이제 강 건너 달라는 말, 그렇죠? 나는 아버지가 그 소리 한번 재차 말하기를 소망한 거거든요. 그러나 아버지는 두 번 다시 그 소리를 지르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이 완강한 태도 그리고 사공의 존재 가치를 간접적으로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긴장감과 침묵, 수산한 분위기가 이곳에서 감돌고 있어요. 그걸 아버지는 치사하다고 여긴 것일까라고 하면서 내가 추측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라 내가 추측한 거예요. 남부럽고 옹졸한 걸로 여기고 두 번 다시 소리 지르진 않은 겁니다. 사공은 분명히 따뜻한 방 안에서 이렇게 있을 거라는 것을 또 추측하는 거죠. 우리 부자가 하얗게 굉장히
춥게 서 있던 것을 보았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도선은 이제 나룻배입니다. 나룻배. 효율성과 경제성이죠. 사공의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두 가지 목적이죠. 효율성, 존재 가치. 나루토의 승객이 더 모일 때를 이제 기다렸기 쉽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일반사, 예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객들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죠? 글쓴이가 사공의 의도를 추측한 것이지. 그렇죠? 또 아버지가 사공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지만 선객을 또 비판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대상을 잘 알아요. 선객은 이제 손님이에요, 손님. 그렇죠? 예. 그게 효율성과 존재 가치죠. 두 가지 이유. 사공의 도선 방치입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공의 나룻배를 운영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한 거예요. 엄동설안에 굉장히 추운, 그렇죠? 엄한이라고 하고 동장군이라고 하고 세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안도라고 하죠. 우리 제목이. 서 있는 사람에 대한 옳은 처사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승객인 우리 부자를 무작정 기다리게 한 것은 올바른 도리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죠. 아버지가 이제 그 점에서 이제 부당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죠? 예, 그걸 추측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서술자가 추측하는 말하기예요. 자, 네 번째, 아버지의 바위처럼 우뚝 서 있는 모습을 이제 떠올리는 겁니다. 그죠? 예, 힘겨운 시대, 전쟁이죠, 전쟁. 이걸 견뎌내신 아버지 완강함이라는 것은 끈기가 있게 잘 굳세게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사공의 이 존재 가치, 사공은 어떤 면에서 존재 가치가 있는지 알았죠. 예, 그만큼 사공이 있어야 건널 수 있으니까 존재 가치를 높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사공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념적 대치였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아버지 완강함과 사공의 존재 가치가 서로 대립하는 이것이 대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버지는 이제 주루막, 자, 망태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새끼나 갈대를 엮어서 만든 어떤 편하게 만든 기구예요. 이걸 지고 계셨다. 그죠? 등에 이제 이 주루막을 지금 메고 계신 거예요. 주루막 안에는 이제 정성 들여서 뭘 넣었냐면 한지에 싼 육적, 고기, 수랑 아래 용수, 그죠? 예. 그리고 이걸 질러서 뜬 제주는 이제 제주도가 아니라요. 제사에 쓰이는 술입니다. 아셨죠? 한 병이 들어 있었다. 그러면서 작은 댁에 세배하러 가면서 지금 준비한 아버지의 세심한 정성과 노력이 지금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적과 술은 작은 댁에 세배하러 가기 위한 아버지의 정성이 담긴 소재라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작은 증조붓기에 올릴 세이라는 것은 이제 연말에 선사하는 물건입니다. 세찬이라고도 해요. 엄동설한 점은 저 강변에 세이를 지고 그죠? 맺죠. 또 꿋꿋하게 이 꿋꿋한 이게 보시면 이제 세안도에 나오는 그 소나무와 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소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자, 절개와 강직 이런 걸 나타내는 겁니다. 서 계시던 분의 모습이 보인다 이거죠. 내가 봤을 때는 엄동설안에 서 있는 꿋꿋한 대나무와 같이 또 소나무와 같은 그러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치한의 이제 바위가 이제 떠올랐어요. 현대시 중에. 그래서 우리 생명파 시인인 유치한의 바위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데요. 내가 죽으면 한 개의 바위가 되리라. 이 바위가 바로 이 지향점이고요. 이 꿋꿋한 거에 대한 소재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단호하고 강한 어조로 죽어서도 변함없는 의지를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거군요. 어떤 감정이나 애련을 잊어버리고 비정의 한몫처럼 냉정하고 철저한 변함없는 신념을 지닌 그 존재가 되겠다고 계속 외치는 장면이거든요. 이런 장면에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꿋꿋한 모습 나오죠? 이런 장면들, 이런 것 때문에 이 시를 가져왔으니까요.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윤선도의 오후가에도 나오죠. 오후가, 그렇죠? 여기에 보면은 아마도 변하지 않는 건 바위밖에 없다. 막 이렇게 변하는 요소도 있습니다만 이 바위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대비적인 그 표현 방식을 써가지고 영구적이고 초연하고 달관한 군자의 모습을 가졌다. 자, 이 시와 이 작품과 아주 맞아 떨어져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핵심 정리 가시면 이제 주제 아버지의 따뜻하지만 강인한 마음을 동경하는 겁니다. 이 서술자가 묘사, 체험, 회상, 관찰, 예찬, 회화, 감각적, 그렇죠? 이런 성격도 파악하시고요. 자, 설상 특징에 가시면 뭐 그림처럼 생생하게 독자에게 다가옵니다. 마치 세안도 자체가 지금 그림이잖아요. 제목 자체가. 이런 장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엄동설안성에서 아버지의 자존심, 꿋꿋한 대쪽 같은 절개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뭐 예술과 수필이 지금 서로 넘나들죠. 이런 상호 텍스트성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 작품 속에 나타난 5개의 세한도 이미지가 숨어 있거든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표면상에는 이제
작가가 이제 15살 때 봤던 아버지의 세안도죠. 아버지 자체의 세안도, 그죠? 아버지가 주인공이죠. 또 사공이 또 주인공이 될 수가 있죠. 서로 대치하는, 그죠? 이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이미지가 남겨질 수가 있고요. 내면적인 그림은 뭐냐면 추사의 세안도가 또 떠오르죠. 그죠? 선비 정신을 갖고 있는 귀양살이 갔던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가 떠오르고, 또 시대의 세안도, 당시의 그 어떤 세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세안도 추사와 그 당시의 시대가 서로 충돌하고, 사공과 아버지가 또 충돌하는, 그죠? 이러한 대립구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정반합, 즉 변증법이죠. 정반합, 그죠? 그리고 나의 세안도, 나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 이미지가 자리를 잡으면서 결국은 나에 대한 세안도까지도 보여주는 그러한 변증법적인 작품입니다, 여러분. 자, 세안도와 상호 텍스트성 아까 소개를 했는데요. 이 상관성 꼭 알아두시고요. 선경, 후정, 선경, 전경, 후경,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더욱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 이제 오답 피하기 연습은요.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시고요. 오늘의 마지막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추운 계절이 된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 그렇죠? 송백이라고 그랬죠. 푸르게 나무 있음을 안다라고 이제 공자가 벌써 오래전에 이야기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공부에 임하시리라 믿고요. 푸른 소나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조와 절개를 꺾지 않으시고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종혁 국어TV